네, 박세리 아빠를, 골프 선수 박세리 선수 관련된 얘기인데 아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은퇴하고 박세리 희망재단이라는 걸 박세리 씨가 만들었는데 이와 관련된 문제가 좀 불거진 거죠. 재단 설립 취지에 대해선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듣고 오시죠. 운동선수들이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면서 끝나자마자 바로 더 체계적이고 완벽한 프로그램을 짜여서 거기에 있는 코치진들과 맞춰서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러면서 선수들이 자기의 꿈을 키워가고 그러니까 성공해서의 그런 지보다는 그냥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 그냥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았으면 존경받는 선배로 남았으면 그게 저한테 가장 큰 보람이 되겠죠. 네, 이렇게 박세리 씨가 박세리 희망재단 설립 취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장가 기자, 그런데 이 희망재단이요, 박세리 희망재단이 자 박세리 씨 아버지죠. 여기를 고소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갖고 좀 떠들썩합니다. 무슨 얘기죠? 네, 맞습니다.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 박세리 희망재단이요. 박세리 씨의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재단 측에 따르면 앞서서 이 국제 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한 회사가 이 박세리 씨 아버지를 통해서 박세리 희망재단의 운영 참여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박세리 씨 아버지가 재단에 도장이 찍힌 사업 참가 의향서를 냈고요. 이 회사는 관계청에 제출을 했는데 하지만 이 행정기관에서 재단에다가 이 사업 참가 의향의 진위 여부를 묻자 재단은 이 서류에 위조 도장이 찍힌 것을 확인을 하고 이사회를 열어서 이 박세리 씨 아버지에 대한 고소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박세리 아버지하고 박세리 당시 선수, 예전 선수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성공 스토리, 성공 신화를 썼던 아버지와 딸로 되게 유명한데 원조 골프 대대라고도 하죠. 자, 교수님 이게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정상으로 있던 스토리인데 갑자기 고소를 하다니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뭐 내부 갈등이 일단은 뭐 있는 것은 아닌가 추정도 됩니다만 예. 뭐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그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위상 자체가 박세리 선수에게는 정말 엄청난 거였죠. 그렇죠. 원조 골프 대디라고 지금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초등학교 때는 뭐 육상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 재질을 골프에 맞게끔 발견한 것이 바로 그 아버지였던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억을 그 반추해 보면 그 1998년도에 그 USA 그 LPGA US 오픈. 네, 거기에서 연못 그다음에 양말 투혼이라고 표현할까요? 예. 저도 그때 기억합니다. 그 연못 속에 그야말로 신발을 벗고 양말 벗고 들어갔는데 그 발목이 그 위에 밑에는 하얗고 위에는 새까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결국은 성공적인 샷을 해서 예. 그 승리를 했던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IMF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국의 그야말로 전형적인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당시 지금 나오는 화면은요, 은퇴 무대에서 아버지와 박세리 씨가 이렇게 포옹하는 네. 장면입니다.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사실상 그 아버지하고 친밀한 그 관계였고 첫 코치였다. 뭐 이러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고소가 일단은 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연이 과연 이제 무엇인지 어쨌든 외관적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외관이 아닌가 일단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 은퇴 장면이 제가 현장에 있어서 그 아버지하고 둘 다 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요, 임재희 변호사님. 네. 박세리 씨 과거 인터뷰 내용까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박세리 씨가 한 예능에 출연해서 엄청난 상을 모두 아버지 빚감냈었다. 이렇게도 밝힌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신의 이제 성공담을 좀 담백하게 고백을 하면서요. 박세리 선수 정말 엄청난 선수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벌어들인 수익 또한 사실 막대한데요. 은퇴 전까지 투어 수익, 그러니까 우승 상금만으로도 126억 원 가량을 벌였으며 사실 그 외의 부수적인 수입들, 뭐 광고 수입이라던가 뭐 스폰서 비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더하면 훨씬 더 막대한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본인이 이제 골프를 시작하면서 한참 이제 골프에 좀 매진하고 싶었을 그 당시에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좀 안 좋아지면서 그렇지만 박세리 선수를 끝까지 지지하고 또 밀어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많은 빚에도 지셨다고 합니다. 골프를 계속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상금을 받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자 바로 처음으로 한 일이 이 아버지의 빚을 갚아드리는 일이었다. 이런 얘기를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 성공 신화만큼 이렇게 부모와 이 박세리 선수 간의 그런 끈끈한 유대 관계도 많은 주목을 받아왔었습니다. 예.
이 교수님, 그런데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박세리 씨 부친은 왜 딸과 상의 없이 이런 일을 벌였을까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버지 박세리 선수의 그 아버지 그 입장에서는 위조가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하겠다.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아무런 상의 없이 그야말로 무단으로 법인의 인감도 도용을 해서 사문서를 위조한 것인지 네. 아니면 혹시 이 일정한 대화는 있었는데 서로 간에 양해가 없었고 그것을 한쪽에서 아버지께서 곡해해서 동의한 것으로 혹시 이해를 해서 그대로 제출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이 지금은 조금 석연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경찰에서는 기소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 같은데 지금 그 보도 등에 의하면 그 박세리 그 아버지께서는 위조가 없었다. 나중에 소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즉 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 그 박세리 씨와 부친 간의 네. 의사의 일치가 없었던지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일단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박세리 이 선수가 모르는 박세리 감독이 모르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정말 단독으로 무단으로 도용하고 위조한 것인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두 사람의 입장이 다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그럼 박세리 씨, 딸 박세리 씨는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 장갈 기자 직접 연락해 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제 궁금한 지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어떤 뭐 직책을 재단에서 맡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뭐 박세리 씨와 뭐 이권 다툼이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 박세리 씨 하면 사실 리치 언니, 부자 언니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알려진 것과 다르게 혹시 뭐 아버지 쪽에서는 어떤 뭐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계속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박세리 씨 측 변호인과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박세리 희망재단 측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고 뭐 일절 상의나 내용을 전달받은 바 없고요. 일단 박준철님은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어떠한 직책이나 역할도 맡고 계신 게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그 희망재단 명의 문서 인장을 위조를 하실 정도면 네. 혹시 뭐 금전적으로 어려우신 게 있으신 건가요? 박준철님이 어떤 사정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장갈 기자 하나 더 의문되는 게 혹시 박세리 씨가 직접 아버지니까 고소하기 좀 어려우니까 이 재단을 통해서 고소한 건 아닌가 이런 좀 함정 의심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니 아버지가 뭐 사문서를 위조를 했으면 아버지께 직접 말을 하면 되지 저렇게 고소까지 할 일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뭐 박세리 씨를 사칭한다거나 한 게 아니라 박세리 씨 재단의 문서와 인장을 위조했기 때문에 재단 측 이사회의 결정으로 진행한 소송인 겁니다. 즉 개인적 소송 대상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어쨌든 박세리 씨가 재단 이사장인데 사실상 딸이 아버지를 고소한 게 되기 때문에 이 박세리 씨 측 입장도 좀 듣고 싶었는데요. 이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좀 공식적으로 현재 박세리 씨의 뭐 심경이나 이런 거를 좀 공식적으로 드러낼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임주혜 변호사님 네. 수사 상황도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박세리 씨 부친의 사문서 위조가 결국 만약에 유죄로 판단된다면 뭐 어떤 정도 처벌이 예상되나요? 그렇습니다. 앞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일단 이번이 고소 진행거든요.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를 상대로 희망재단 명의의 문서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위조되어서 행사되었다.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적용이 될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지만요. 어떤 양형 기준에 따르자면 참작할 요소가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위조된 문서를 사용해서 실제로 금전적인 이득을 본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아무런 허락이 없이도 무단으로 도용한 것인지 아니면 의사소통 과정에 있어서 오해가 있어서 네. 일부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사용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뭐 1년 미만의 징역 그래서 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선고유예나 뭐 집행유예 아직까지는 조사가 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수사는 좀 더 진행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교수님 이렇게 좀 공인들이고 막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스타 아니었겠습니까? 이 부녀 자체가 혹시 박세리 씨가 이게 아버지 좀 선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결국은 이제 그 피는 물보다 뭐 진하다라고 하는 예. 이런 표현이 있듯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뭐 개인적인 혹시 감정이 그 불거져서 이런 그 고소로 뭐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서로 간에 혹시 오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해결하고 화해하고 풀 수 있는 그러다 본다면 뭐 고소를 뭐 취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네.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그 박세리 그 선수가 선수 그다음에 대표팀 감독까지 있게 되었던 것은 사실상 그 아버지의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기억도 납니다. 이 골프가 집중을 해야 되고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그 산속에 있는 그야말로 공동묘지까지 가서 이렇게 훈련을 시켰다. 이제 뭐 그런 뭐 감정 등을 한번 작동하게 되면 한번 생각도 해봄직한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뭐 다른 여자 가수 또는 그 남자 그 개그맨이 네. 모친과 형과 아버지 간의 갈등이 생겼던 원인도 보게 되면 처음에는 금전적 그 지원을 정상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혹시 금전적 지원을 너무 넘어서는 하나의 그 재산적 이익에 집착을 하는 뭐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 이렇게 틈이 더 벌어지고 예. 한번 벌어지게 되면 봉합이 어려운 그런 길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